결정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예. 고 상황 속에서 내가 고등학교 1 학년 올라가면 1 년을 어떤 일정들로 보내게 되는지 그거 전체를 좀 토파 보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 보려고 해요. 빨리 해도 한 30 분은 할 거예요. 빨리 해도 30 분은 합니다. 30분 안에 우리 1 년을 토파 본다는 거는 되게 빨리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지금 예비 고2 올라가시는 분들이거나 예비 고3 올라가시거나 올해 대입 치러 가지고 1 학년의 과정이 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 30분 정도 지금 그 요즘 핫한 드라마 좀 보고 오셔도 돼요. 제가 잠깐 한 30분 정도 하고 그 사이에 방송 안 끝납니다. 안 끝나니까 예 쪼끔 쉬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 학년 거 할 거고요. 예비 고2랑 예비 고3은 오늘은 안 합니다. 오늘은 안 하고 이어서 이제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우리 학년별 일정에 맞춰서 고것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라마 결방이에요? 그 재벌집에서 그 아드님이 나오시는 그 드라마 결방인가요? 어 그런가요? 왜 결방하지? 그래요? 요즘 시청률 경쟁하느라 신경 쓰고 있었는데 일요일 날 해요? 그렇구나. 나만 혼자 지금 마음으로 지금 경쟁하고 있었네요. 지금 딴 거 해요. 요거 쪼끔 요거 핫한 거 한다고 영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고거 잠깐 보고 오세요. 다른 분들 예비 고1 분들만 지금 이제 남아 계셔도 됩니다. 예. 잠깐 보고 오세요. 보고 오십시오. 예.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예비 고등학생들의 1 학년 1년 우리 한번 전체적으로 톱파 보면서요. 어떤 일정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우리는 각 시기별로 어떤 내용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안에 여러분의 1 년간의 일정들이 다 들어 있어요. 주요 일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3 월이 되면 새 학기가 시작되죠. 새 학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이 3 월의 주제는 바쁨이에요, 바쁨. 정신없이 바쁩니다. 어떤 내용들이 돌아가는지도 모르게 매우 바쁜데 이 바쁨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들은 1 년에 대한 최소 한 학기 1년 기간의 활동들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요 부분에 우리는 집중을 해 주시면서 이제 들어 주셔야 돼요. 자 여기 보이는 요 체크박스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3 월의 주요한 일정들이고요. 오른쪽에 보면 제가 이 V 체크를 해 놓은 활동도 있고 V 체크가 없는 활동들도 있어요. 이 V 체크가 있는 활동들은 뭐냐면 이 활동을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내가 이 활동에 참여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하는 그런 활동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3 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 24 일로 날짜가 이제 확정이 됐어요. 2023년 3월 24일 목요일에 3월 학력 평가를 보게 됩니다. 이때 3월 학력 평가는 사실 우리가 지금 겨울방학 동안 준비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준비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다. 애초에 시험 범위 자체가 중학 과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중학 과정을 어느 정도 지금 준비가 되었나 요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1 월, 2 월을 거쳐서 이 3 월에 이뤄지는 모의고사를 준비할 수도 있고 1 월, 2 월을 거쳐서 4월 초에 보는 1 학기 1차 지필평가 요거 중간고사를 준비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물론 우리는 에너지를 모으고 모아 가지고 모의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국어, 영어, 수학의 기초 학업도 준비를 할 거고요. 우리 학교의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신 선행도 열심히 우리 친구들이 해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두 개를 병행할 수 있는 친구들은 병행해 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내가 에너지를
나는 다 병행해서 이걸 다 끌고 갈 수가 없다. 나의 학업 역량으로는 이 내용들을 다 끌고 갈 수가 없다 하는 친구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겨울방학부터 3월 한 달의 에너지를 나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무엇을 중심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4월 중간고사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고사 과목을 나는 몇 과목을 준비할 것이냐, 어느 범위까지 준비할 것이냐. 왜냐하면 1학년 1 년치를 내가 다 보고 갈 거냐, 아니면 1학년 1 학기 한 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준비할 거냐, 혹은 중간고사 범위까지만 준비할 거냐. 이게 학생마다 다 달라요. 내가 소화해 낸 수 있는 만큼까지가 학생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목표도 다 다른 겁니다. 다만 나는 1 년치 전부 다 본다, 한 학기 전부 다 본다가 부담스럽다 하는 친구들은 1학년 1 학기 중간고사까지만 목표로 준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중간고사까지만 준비하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요것도. 그래서 참고하시면서 중간고사를 효율적으로 준비해서 일단 내가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 원하는 목표만큼의 수준을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이제 3 월이 되면 정말 내가 고등학교 3 학년 때 볼 수능 시험의 예비 연습 시험인 모의고사인 3월 학력 평가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요거는 이제 중학 과정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방학 동안 중학 과정만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고등학교 과정을 중심으로 두고 공부하되 연계되는 범위에서 내가 중학 과정이 부족하니까 고등까지 나가기가 어렵다 하는 부분들을 병행하는 선에서 준비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다른 활동들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선택하면서 움직여 주셔야 되는 활동들인데요. 특히나 중요한 선택, 동아리 선택입니다. 일단 이 동아리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어 있는 리스트들을 확인을 해야 돼요. 아, 우리 학교에서 이런 동아리들이 개설이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동아리 미리 고민하셔서 선택해야 됩니다. 이때 선택 기준은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전공 계열 분야, 진로 분야, 이런 쪽과 연계된 활동이면 더욱 좋고요. 특별히 진로를 아직 못 정했다 하시는 분들은 뭐 독서라든가 토론이라든가 학술적인 역량을 보일 수 있는 동아리라면 더욱 매력적일 수 있어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이때 선택할 때 선택까지는 했는데 우리한테는 내가 원하는 동아리에 무조건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제가 도전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학교 내에서도 인기 동아리는 어때요? 합격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원 수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도전을 하긴 하는데 합격을 해 가지고 그 동아리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열심히 활동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지금 동아리에 내가 거기 지원했는데요. 저 불합격했어요." 하는 경우에는 다시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 동아리에 들어갔을 경우, 그때 문제예요. 그때 내가 1 순위로 원하는 동아리는 아니었지만 그 안에서 매력적인 활동을 계획해서 만들긴 해야 됩니다.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모든 활동에 대한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요 시기가 되면 여러분들이 동아리 선택할 시기가 되면 멘토님이 일단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지, 내가 원하는 동아리를 먼저 선택해 보라고 했고 도전했지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의 내용의 활동을 만들어 갈 것인지를 고민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 이 시기에 요런 고민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을 이 캘린더에도 다 넣어 뒀어요. 캘린더 안에 1 월, 2월 이제 넘겨 가지고 3 월이 되면요, 3월 안에 특히나 우리 수험생 캘린더, 학부모님 캘린더 안에도 이 동아리 활동 선택하기 내용이랑 요거 다 넣어 놨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시기에 가면 그걸 내가 고민해야 되는구나를 알고 그것과 관련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런 종류의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나 어떤 활동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걸 지금부터 고민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가서.
아셨죠? 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놓치지 않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게 학생회 및 학급 임원 선택인데요. 요것도 역시나 선택의 문제예요. 이걸 고민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활동을 했을 때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실 반드시 학생회 활동해야만 하나요? 학급 임원을 해야지만 리더십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역할을 맡았을 때 우리한테는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확실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저는요, 좀 내향형이라 앞에 나서서 학생들을 이끄는 거, 친구들을 이끄는 건 좀 어렵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꼭 학생회나 학급 임원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1인 1역할 요런 거 맡을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맡으셔 가지고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선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은 일단 1 학기 때는 적응하세요. 1 학기 적응하고 2 학기부터 고민, 그리고 만약에 1 학년 때 못했다, 2-3 학년 때 해도 돼요. 해도 됨입니다. 해도 됨.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1 학년 때 내가 학급 임원 이런 거 나가기 너무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 지금 적극적으로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일단 친구들하고 교류하시면서 친한 친구들 만드는 데 집중을 하십시오. 그러셔도 돼요. 자, 그다음은 담임 선생님 상담인데요. 사실 이 선생님 상담은 3 월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요게 인제 선생님들께서도 좀 학생들 파악한 다음에 하시느라 중간고사 끝나고 5 월에 요때 이후로 좀 밀리기도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보세요. 여기도 제가 요 V표 해 놨죠. 담임 선생님 상담도 절대 그냥 참여하시면 안 돼요. "며칠 날 몇 시에 내려와."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해서 멀뚱멀뚱 보면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나 들어봐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질문 리스트. 이제 우리 고등학교 과정 처음 시작하는 건데 궁금한 거 없어요?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아니 선배들은 우리 학교에서 선배들은 어떤 대학들을 가요? 어떤 전형으로 가요? 내신 어느 정도 맞아요? 제가 원하는 대학은 요 정도인데 어느 정도 맞아야 하나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 제가 어떤 프로그램 참여하는 게 좋을까요? 추천해 주시는 활동 있으신가요?" 또 선생님의 대입 성향도 굉장히 중요해요. 담임 선생님께서 수시 전형을 메인으로 추천해 주시는지 정시 전형을 메인으로 추천해 주시는지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어떤 쪽에 좀 집중되어 있는지 그 안에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듣고 오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3 월에 담임 선생님 상담 들어가기 전에도 내가 어떤 것들을 질문해야 되는지 요거 함께 정리하고 또 상담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내신 전략 수립이라고 써 놨는데요. 여기는 제가 별표를 칠 거예요. 왜 별표를 치냐면 사실 이 내신 전략 수립이라는 게 짧게는 1년 내내, 길게는 3년 내내 이렇게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에요. 예, 우리 마음 같아서는 1 학년 때 내신 전략을 착 수립해 가지고 '아니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되네? 이거 왜 진짜 되지?' 하는 생각으로 내가 그 과목별 하는 방법대로 성적이 바로바로 나와주면 너무 좋은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략을 계속 바꿔가면서 성적이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특히나 1 학년 때 제가 지금 1년 동안의 일정들을 다 말씀드린 건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딱 하나만 골라주세요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를 줄 거예요, 여러분. 자, 별표 하나 붙이겠습니다. 요거 줄 거예요, 요거. 아셨죠? 내신 전략 수립. 우리 1 학년 친구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미션은 이겁니다, 이거. 1 학년 동안 '아 고등학교 과목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국어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영어는 이렇게 하니까 성적이 나오네. 수학은 이렇게 하니까 성적이 나오네.' 이거를 수립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다 초점을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3 월부터 4 월에 걸쳐 가지고 각 대학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거를 이제 다 올려줘요. 요거는 각 대학별 입학처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뭘 적응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내가 원하는 목표 대학 홈페이지, 그다음에 입학처 홈페이지, 그다음에 그 대학의 유튜브 채널 있어요. 유튜브 채널. 요즘은 채널들 다 운영하잖아요. 요거를 일단 구독합니다. 우리 1 학년 친구들 요거 구독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인제 올라오는 자료들을 하나씩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중에서도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것은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논술이랑 면접을 시행했는데 "어떤 유형의 문제로 진행했습니다." 하는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해설한 그런 책자거든요. 요것부터 읽으면서 '아 내가 원하는 이 대학에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요런 것도 이제 확인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한테 대망의 중간고사 1차 지필평가가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 1 학년 친구들에게 제가 우리 대입 이해하기 특강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대학에서 보는 내 성적은요. 중간고사 성적, 기말고사 성적, 수행평가 성적 따로 보는 게 아니에요. 중간, 수행, 기말을 합산한 학기 말 성적을 한 번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가서 첫 시험 봅니다. 두근두근두근 너무 떨려. 그래 갖고 중간고사 봤는데 멘토님 역시 고등학교는 다르네요. 망했어요. 이러면서 저는 내신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포기. 이렇게 가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중간고사 결과가 아쉬우면 아쉬울수록 수행평가 최선을 다해서 1 점이라도 높여야 되는 거고요. 수행평가 점수, 중간고사 점수가 아쉬우면 아쉬울수록 최선을 다해서 2차 지필평가, 기말고사 점수를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요 1차 지필평가, 수행평가, 기말고사 요 3 개의 점수를 반영 비율에 따라서 합산한 점수가 대학에서 보는 학기말 성적표예요. 얘를 대학에서 봅니다. 대학에서 확인.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시험을 놓으면 안 된다? 기말고사가 다 완료될 때까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1 점이라도 높이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요 제가요 이 시기 가면 또 말 안 하겠어요? 말 안 하겠습니까? 다 얘기하죠. 캘린더에 다 써 놨어요. 여기 4 월에 가면은 1차 지필평가, 수행평가 포기하지 않기 막 이렇게 다 써 놨어요. 끝까지 가야 돼요 우리 끝까지. 여러분이 그때쯤 포기할 거라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갖고 가야 돼요 끝까지. 아셨죠? 요 개념을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4월 말까지 2025 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안이 발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고1들은 대학 가는 대입 시기가 우리 고1들은 2026 학년도예요. 그리고 이게 인제 우리 고1들이에요. 고1들 거고 2025 학년도는 우리 선배들 거예요. 고2들 거. 근데 이거를 왜 확인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선배들 거를 왜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 이때까지 우리 건 안 나오거든요. 그럼 적어도 내가 원하는 그 대학이 학생들을 어떻게 뽑는지 우리 선배들 거라도 보고 그 수준을 맞춰서 가야 되는 거죠. 크게 변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서 아주 높은 수능 최저 기준을 걸어 두고 있어요. 그럼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우리는 '아 혹시 내년에는 없어질지도 모르니 나는 그래도 수능은 포기하고 가야지.'가 아니라 수능 최저 준비를 하등바등 중간중간 계속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을 선발하는 전형도 확인해서 내가 특히나 원하는 나의 목표 대학 내용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신다. 그리고 나면 이제 5월 말에 2024 학년도 요거는 누구 대상이겠어요? 고3 선배들 대상. 의 수시 모집 요강이 최종안이 발표가 돼요. 요거는 계획안이고 얘는 최종 모집 요강이에요. 최종 모집 요강은 계획안보다 더 세부 사항들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것도 확인을 해야 돼요. 아니 멘토님 아무리 안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그거를 그렇게 꼼꼼하게 다 봐야 되나요?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5 월부터 7월 사이에 쭉 이어질 각 대학별 입시 결과 발표가 나오거든요. 입시 결과. 요거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입의 전형이 바뀌었는데 입시 결과를 그대로 본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입의 전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보면서 입시 결과를 우리는 같이 해석할 수 있어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수준에 맞춰서 내 목표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요때 이제 모집 계획안과 모집 요강을 보는 방법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때.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중요한 각종 비교과 활동. 사실 수행평가는 교과 활동이죠. 교과 활동이고요. 이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봉사 활동 등은 교과 활동 플러스 비교과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쵸? 각종 활동들이 이어집니다. 5 월은 활동의 달이라고 할 만큼 시간이 굉장히 바빠요.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제가 요렇게 V 표시를 해 놨잖아요. 여러분들이 각 과목마다 수행 평가를 어떤 주제로 활동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진로, 동아리 활동, '나 독서는 뭘 읽지?' 요런 것들, 활동의 주제들을 이제 고민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건데, 사실 1 학년 1 학기에 우리 그 활동들은 어떤 주제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일정 관리, 그다음에 수준 높게 완성하는 거, 요거를 목표로 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일단 선생님께서 어떤 데드라인, 일정을 기간을 주시면 그 기간 안에 해내는 거. 그다음에 그 시기에 내가 해야 되는 활동이 단 하나가 아니거든요. 수십 개가 한 번에 몰려옵니다. 그럼 나는 그것들을 어떻게 핸들링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단순히 그 기일에 맞춰서 제출한다, 이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활동을 맡았을 때 그 활동을 조금 더 매력적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서 책을 어떻게 읽어 가지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요런 것들을, 방법을 연습하는데 좀 집중해 주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2 학년 과목 선택하기 위한 이제 2 학기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때 내가 최소한 진로라든가 계열이 뭔가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제도 찾고 하시면서 활동이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학기 때는 활동의 방법을 좀 더 내가 연습하는 데, 적응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추천을 드린다. 여기에 방점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면 6 월에 또 이제 모의고사 봐요. 사실 1 학년 때의 모의고사는요, 전국이 다 보는 건 아니고 각 그 시도 교육청이 진행되는 그 상황에 따라서 모의고사를 안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그 올라오는 시험지를 다운로드 받아서라도 저는 직접 풀어보기를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모의고사 시험 유형 자체에도 우리는 적응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연습해 주시기를. 그리고 나면 6월 말 7월 초까지 걸쳐 가지고 이제 2차 지필평가 마지막 기말고사 보고요. 학기 말 성적표를 확인하게 돼요. 이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 가지고 환호하기도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아 가지고 좌절하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좌절했을 경우에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왜냐면 대학에서는 내신은 내가 앞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전체 총합산 내신은 올라가는 거니까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1 학년 1 학기부터 점차 상승한 그 잠재력까지도 평가에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어느 한순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조차도 우리가 '아 나는 앞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라는 생각으로 1 학년 1 학기 시험을 망쳐야지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친구는 없잖아요. 그쵸? 아쉽게 최선을 다했지만 내 역량을 다 발휘하지 못했던 것뿐이니 우리는 '앞으로 나는 내 역량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나는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학생이다.'라는 걸 내 스스로 증명해서 보여줘야 돼요. 요 부분 꼭 강조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면 7 월에도 역시나 각종 수행평가, 체험활동, 비교과 활동들이 이어져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어요? 여름방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여름방학이 되면요, 각 대학마다 전공 체험이라든가 요런 활동들을 이제 막 본격적으로 개설을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각 대학마다 전공 체험 좀 예약해서 참여해 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물론 이 대학별 전공 체험에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학생부에 기재되는 건 아닙니다. 학생부에 기재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듣고 온 그 전공의 내용이라든가 연구 방향이라든가 이런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2 학기부터 그 요렇게 요거 있죠. 주제로 활용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원하는 대학에 어떤 학과에 갔는데 지금 교수님들이 "우리 전공에서는 이런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학기부터 그 분야에 대한 책도 읽고 동아리에서 활동도 해 보고 내 그 분야에 대해서 탐구도 해 보면서 학교 생활 기록부를 매력적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꼭 한두 번씩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 응용해 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방학 시작되는데요. 사실 여름방학은 굉장히 짧죠. 길어 봐야 한 3주 안팎 정도의 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 학년 1 학기를 참 마무리하고 '아 방학이야.' 이러니까 또 우리는 마음이 어때요?
방아 오기만 해 봐. 난 달라진 내 모습 2 학기부터 보여주겠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3 주는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여름방학에 추천해 드리는 건 뭐냐면 계획의 양은 계획의 양은 줄이고 실천의 양은 늘리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이거는 제가 또 7월 가면 그때 가서 강조 드릴 거예요. 우리 인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마음이 반반이에요. 반반이 좀 지쳐. 이제 1 학년 1 학기 착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학교 생활 적응도 되고 이제 시험 보면서 지쳤고 해 가지고 이제 막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제 이 여름방학 교과 및 비교과 계획 수립하기 하면서 요 내용들을 이제 강조할 거란 말이에요. 이때 막 내가 뭔가 절치부심해 가지고 "뭐뭐뭐 다 해야지."라고 해 봤자 우리 1 주일 지나고 2 주일 지나고 나면 또 실천 양에 실망하면서 모든 걸 다 이제 가볍게 포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반드시 해내야 되는 것만 계획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여름방학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요때 여름방학 바로 시작하기 전까지 1학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마감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학교생활기록부는 1년에 2번 마감을 하는데 1학기 기재는 8월 31일까지 마감을 하고 2학기 기재는 2월 말까지 마감을 합니다. 근데 요게 선생님들도 내용을 좀 정리하시고 한 명 것만 써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담임하고 있는 학생들 거 쫙 써야 되고 내가 가르치고 있는 그 교과 학생들 거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7월 말에 요때부터 시작하셔 가지고 이제 작성을 시작하시고 이때도 12 월이 되면은 사실 거의 다 마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요 8월 31 일이나 2월 말이 되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그 선생님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마감일 데드라인을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선생님 제가 추가적으로 활동 언제까지 내면 되는 건가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확인하셔 가지고 체크를 해 두셔야 된다. 그리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방학을 지나 가지고 개학을 하게 되죠. 이때 개학하자마자 9월 학력 평가 요거 봅니다. 그리고 나서 요때 인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2 학년 선택 과목 결정을 해요. 선택 과목 결정.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2 학년 때 어떤 과목들을 이수할 것인지를 요때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목에 따라서 뭐 그 국어, 영어, 그다음에 사회 요런 과목들은 그래도 그 위계가 다소 좀 약하긴 한데요. 특히나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렇게 원투로 좀 나뉘어져 있는 요런 과목들의 경우에는 내가 2 학년 때 원 과목을 충실하게 이수를 못하면 투 과목을 이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 학년 때 이 선택 과목을 결정할 때 내가 최소한 '나는 인문, 사회 계열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자연, 공학 계열로 나갈 것이냐.' 이거 정도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내가 자연 공학 계열로 나가고자 할 때 의학 계열 마찬가지입니다. 요쪽으로 나가고자 할 때 수학이나 과학 그 위계가 있는 원 과목들을 좀 충실하게 신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요게 되려면 우리 어떻게 돼요? 1 학기 여름방학이 되기 전까지 일단은 최종 결정을 해야 돼요. 사실 5 월, 6 월부터 수요 조사는 벌써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9 월에 처음에 2 학기 시작하자마자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여름방학까지는 내가 어떤 진로 쪽으로 나아갈 건지는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 요거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각종 수행 평가도 요렇게 쭉 이어지다가 1차 지필평가 역시나 중간고사 시작되죠. 2 학기도 마찬가지예요. 2 학기도 중간고사, 수행평가, 기말고사 요 3 가지가 모두 합산돼 가지고 학기말 성적이 나오는 거고 이때 학기말 성적을 대학에서 확인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진로 동아리 활동 각종 비교과 활동과 학교 교육에 참여를 하면서 정말 1 년간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우리 1 학기 때 그 마감 기일에 맞춰 가지고 제출하는 거 요런 거 정도는 이제 연습이 좀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 단계에서 좀 넘어 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주제라든가 좀 매력적인 활동들을 우리는 여기서부터는 좀 고민을 시작을 해 줘야 돼요. 1 학년 때 고민을 시작을 해 줘야 2 학년 때 본격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내신도 그렇지만 이 비교과 활동에 꽃이 되는 시기도 2학년 시기예요. 왜냐하면 1학년 때는 2학년 선배들이 좀 주도를 하고 3학년이 돼서는 3학년 친구들은 좀 뒤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학교 생활의 중심이 되는 게 고등학교 2학년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2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그런 매력적인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 줘야 되는데 1학년 2학기 때 요런 활동들이 좀 연습이 덜 되어 있으면 2학년 때 갑자기 막 주제 찾아 가지고 활동을 만들어 가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들을 이제는 2학기 때부터는 연습을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나면 1학년 학교생활 기록부가 이제 완전히 마감이 되고 겨울방학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인제 1 년을 다 보내 봤기 때문에 성적도 나오고 각 항목별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이제는 좀 분석해 볼 수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한수진 메타 분석표라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3 년간 나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한눈에 좀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끔 정리할 수 있는 표를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표에서 내가 '아 나 동아리 활동에서 메인으로 활동했던 건 이거지. 그다음에 진로 활동에서 메인으로 활동했던 건 이거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했던 활동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학교 생활 기록부가 이제 완성되기 전에 오탈자 확인이라든가 내용 확인을 선생님들이 주셨을 때 이게 내 활동에 다 적혀 있는 게 맞는 건지 중요한 활동들이 누락된 건 아닌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내년 3 월이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 2 학년 올라갔을 때 이제 나이스에서 완성된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도 내 중요한 활동들이 잘 기록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 년을 다 보내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표 대학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그 확인에 맞춰서 나의 준비 수준도 체크하면서 이제 2 학년 과정으로 우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어때요? 1년 동안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고1들은 빠르게 적응을 마치고 최대한 1 학년 그 고등학교 생활이라는 것에 적응을 누가 더 빠르게 마치느냐가 관건이 돼요. 그리고 내 전략에 따른 그 결과들을 이제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1 순위로 중요한 거는 목표 내신 성취를 위한 교과 전략 구축이 가장 핵심이 된다고 제가 요걸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니까 이렇게 해서 성적이 나오는구나.'를 준비하는 게 1 학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어느 시기에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우리 지금 미리 확인했어요. 요 시기엔 요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는 제가 체크를 해 드렸으니 그때 '내가 요걸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과정으로 이제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3 번. 나에게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오면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한 자리에 앉아 있는 연습 거기다가 방과 후라든가 주말 시간을 나에게 필요한 순공 시간으로 활용하는 연습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 이번 겨울방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득하게 앉아 가지고 나의 순공 시간을 확보하는 그런 연습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나에게 필요한 교과, 내신 교과, 모의고사 기초학업, 비교과 활동 이것들을 바쁘게 다 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 내용까지 꼭 기억하시면서 1 년간의 계획도 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